자, 데이트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는 데이트 가로 열고 2015, 6, 25.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2015년 06월 25일 이렇게 날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날짜 중에서 날짜에서 연도, 월, 일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이를 환산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나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는 year today 빼기 year 여기 생년월일. 그러면 today는 오늘 날짜라는 함수예요. 오늘 날짜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2015년 6월 23일이니까 예, 2열을 빼주니까는 2015가 나오는 거죠. 2015.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있단 말이에요.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자기 생년월일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도를 뺐으니까 만약에 내가 1970년생이다. 그럼 2015에서 1970을 빼주는 거죠. 그렇죠. 1970을 빼주니까 나이가 뭐 45이다. 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는 타임은 시, 분, 초. 이거는 시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는 hour 여기에 시간 는 minute 시간 는 second 시간. 이거는 뭐죠? 시간에서 시, 분, 초를 추출하는 거죠. 아까 이어는 날짜에서 연도를 빼내고 month는 날짜에서 월을 빼내고 day는 날짜에서 며칠인지를 빼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hour는 지금 몇 시니라는 거고 minute는 지금 몇 분이니 하는 거고 second는 몇 촌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데이스 360이라는 말이 나와요. 는 데이스 360 데이스360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이스 360은 뭐냐면은 작은 날짜에서 큰 날짜를 빼주면 된다. 그럼 날짜 간의 차이 날짜와 날짜 간의 차이를 계산해 주는 거다 보시면 돼요. 1년을 360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환산하는 거다. 근데 이 날짜와 연관된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 큰 날짜를 나중에 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weekday가 있어. weekday. 이건 이제 날짜가 나오고 옵션이 나와요. 옵션. 는 weekday 날짜가 나오고 옵션이 1인데 옵션이 1. (3은) 거의 안 써요. 3은 거의 안 쓴다. 어디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3을 안 써요. 이건 뭐냐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표현한다 이거죠. 너 무슨 요일이니? 나 금요일인데 목요일인데. 그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숫자로 얘기해줘.
너 무슨 요일이야? 나 3인데, 나 2인데, 1인데, 7인데, 0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1인 경우에는 일요일을 1로 표현하고 월요일을 2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날짜 옵션을 2를 쓰면은 월요일이 1이가 되고 화요일이 2가 되고 이렇게 가더라 하는 거죠. 일요일이니까 1로 간다 이거죠. 1이 옵션이니까. 그게 위크데이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워크데이라든지 뭐 이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유형이고요. 날짜 함수는 그래요. 근데 날짜 함수를 외우고 뜻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 문제지에서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그러면 그걸 엑셀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엑셀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해 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다 이거죠. 쉽지는 않다. 우리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번 볼까요? 백 페이지 한번 볼까요? 100페이지. 자, 파일을 열어보는데 어떻게 열어볼 거냐면요. 우리 길벗 커마리 2급에 가면 실전 모의고사 2급 H형을 열어볼 겁니다. 패스워드가 다 걸려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패스워드는 어디 있나 볼까요? 제가 패스워드 찾아볼게요. 길벗 커마리 2급에 보면은 커마리 2급 암호가 있는데 H형이 실전 모의고사잖아요.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52 느낌표 107이래요. 52 느낌표 107 여기다가 52 느낌표 107 그럼 열린대야. (52) 느낌표 107 100페이지 나와 있는 H형 문제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52 느낌표 107 그래서 이렇게 직원 전산 소속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원 번호를 보고 소속을 밝혀라 하는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합격 인원수, 그다음에 기본급의 차이, 건축학과의 영어 평균, 그다음에 평가 등급, 이 5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얼핏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재밌는 유형이고요. 또 지금까지 시험에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왔던 그런 유형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소속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직원 번호의 첫째 자리 여기네. 여기 Y면 영업부고요. K면 관리부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Y냐 그럼 영업부고 다시 K냐 그럼 관리부고 이것이 아니라 Y냐 그럼 영업부고 아니면 관리부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영업부도 아니고 관리부도 아닌 제3의 부서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합격 불합격 물어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다시 물을 필요 없어요. 자, 는 if left 뭐가 직원 번호의 한 글자가
직원번호 한 글자가 대문자 Y이면 영업부가 되고, 잠깐만요. 영업부가 되고, 아니면 뭐가 된다? 이때는 관리부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영업부가 아니면 무조건 관리부기 때문에 Y면 영업부고 K면 관리부고 이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묻는 거예요. 답은 밑에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예. if 함수하고 left 함수 쓰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오른쪽 문제. 합격 인원을 계산하는데요.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전산 점수가 90점 이상이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두 가지 조건. 영어 점수들 중에서 80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전산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는데 80에 90, 80에 90, 85에 88은 아니죠. 80에 90, 81에 85 아니고요. 80에 80도 아니죠. 그러니까 80에 95하고 80에 90 두 명만 합격 인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는 count if S다 이거죠. S. 조건이 두 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영역은 영어 점수 영역이고요. 여기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고요. 두 번째 조건 영역은 전산 점수 쪽인데 여기는 크거나 같다 90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영역과 조건, 두 번째 조건 영역과 조건을 각각 나열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조건도 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몇 명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단순한 count if s 함수예요. 어, 3번 문제는요, 뭔 설명이 이렇게 기네요. 문제 내용이. 볼게요. 기본급의 차이를 구하래요. 기본급의 차이를 구하는데 뭔 차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직위가 사원인 사람을 찾으래. 일단은요, 그 사람들의 직위가 사원인 사람들의 평균 기본급의 평균, 그리고 직위가 대리인 사람의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런데 어느 점수가 어디가 클지 작을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사원인 경우의 기본급의 평균에서 대리인 경우의 기본급의 평균을 빼는데 어디가 클지 작을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을 처리해요. 절대값. 그래서 는 ABS라는 절대값 안에 사원 평균 그리고 대리 평균을 빼주면 아무래도 대리가 평균값이 높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사원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리고 대리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 차이를 계산하는데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라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평균이죠. 조건부 평균은 조건부 합계를 조건부 개수로 나누면 돼요. 조건부 평균은 본래 조건부 평균은 뭐냐면 average if거든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조건부 합계는 sumif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개수는 countIf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averageif라는 함수를 쓰지 말고 sumif하고 countIf를 쓰래요. 그러니까는 답을 보면은 는 ABS 안에다가 sumif 나누기 countIf 이렇게 한 거를 빼기 다시 sumif 나누기 countIf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sumif에서 countIf를 나눈 거는 사원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뒤에 sumif에서 countIf를 빼준 거는 대리의 평균을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각각 빼서 ABS 절대값으로 묶으면 되니까는 처리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는 ABS sumif는 범위가 뭐냐면 쥐기가 되는 거죠. 이 동네에서 사원, 그리고 합계는 기본급, 이거를 나누기 countIf, 범위는 여기고 사원 빼기 sumif 또 요렇게 해주고 대리 가로 닫고 나누기 countIf 이렇게 하고 대리. 네, 답이 좀 길어졌는데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자, sumif 요거는 사원인 경우에 급여 기본급의 평균이고요. 기본급의 합계고, 이거는 사원의 인원수고, 그래서 합계를 개수로 나누니까는 평균이 된 거고요. 뒤에 빼기, 그 다음에 sumif 해가지고 대리까지 나온 거는 대리인 경우에 기본급의 합계가 나오고 대리의 인원수로, 그래서 나눴더니 대리의 평균, 기본급의 평균이 된 거죠. 그거를 빼면 분명히 대리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ABS를 만났으니까, ABS는 수학에서 말하는 ABS는 이거예요. ABS라는 말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X바 X는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절대값인데, 이게 절대값 ABS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함수가 길게 보였는데 사실은 뭐 복잡해서 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나눠 쓰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함수가 세 가지 나왔죠. 절대값 함수하고 조건부 합계, 조건부 개수, 세 개만 갖고 물어본 거예요. 답은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건축학과 학생의 영어 점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요? T-average. T-average 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성명에서부터 수학까지 잡아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전체를 블럭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컴마, 필드라고 돼 있어요. 필드. 그렇죠. 여기 보면 필드라고 써 있는데, 필드는 뭐예요?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냐 하는 거죠.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영어 점수. 그 다음 컴마, 크리테리아. 이 크리테리아가 굵게 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크리테리아는 말은 뭐냐면은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크리테리아 조건 뭐죠? 학과가 건축. 밑에 있죠. 학과가 건축과 이렇게 하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학과가 건축 밑에 써 있었죠? 학과가 건축과라고 써도 되죠?
이걸 해도 되죠. 지금 답을 보면은 밑에 거를 블럭 잡았어요. 학과와 건축과. 학과와 건축과. 똑같아요. 이렇게 잡으나 저렇게 잡으나.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책에서는 여기가 아예 14번째를 3이라고 썼죠. 그거는 성명이 첫 번째고 학과가 두 번째고 영어가 세 번째 항목이니까 3이라고 쓴 거예요. 자,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 부분이 3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3.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이라는 의미는 성명에서부터 수학까지 블록 중에 영어 항목은 세 번째 거잖아요. 세 번째 거. 그래서 3이라고 썼다 이거죠. 여기다가 3이라고 대신에요.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영어 항목이라고 써도 돼요. 여기 제목이 영어로 써 있잖아요. 영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번째 문제. 학생의 등급표가 나왔는데 여기 등급표가 나왔어요. 지금 4등급이래요. 4등급은 뭐예요?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는 A 평가를 받는데요. A를. 4등급이라는 의미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A라는 거고요. 6에서 11까지 나온 걸 봐서는 6등급서부터 10등급까지는 B등급이고요. 11등급에서 15등급까지는 C고요. 16등급서부터는 다 D등급이에요. 근데 0등급이라는 말은 없죠. 앞에 숫자가 1부터 시작했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숫자 6 전까지 5까지가 A라는 거예요. A. 16등급 이상이면은 D 학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0등급이라는 말은 없죠. 우리가 이거는 H루컵을 쓰는 거죠. 자, 먼저 볼게요. 는 H루컵을 쓰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4고요. 이때 하단에 있는 표에서 F4번 키 누르고 컴마 2 쓰고 컴마 뭐죠? 유사일치를 쓰거든요.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하는 거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4라는 등급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4등급이라는 말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는 A 학점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사일치를 쓰는 거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위에 거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쓴다는 얘긴데 문제는 보세요. 0등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말은 등급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7등급 이것도 D예요. 100등급 이것도 D고요. 근데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5 이거는 없지 않습니까? 1이 처음 숫자니까는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등급 오류라고 출력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지금 등급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등급을 출력하면 되는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에요. 0등급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에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지 말게끔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등급 오류가 발생하게끔 이렇게 출력해라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그래서 if error를 썼는데 등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등급이 출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등급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여기다가 등급 오류라고 출력하고, 그렇게 쓰는 함수가 ifError예요. ifError. ifError 함수가 잘 나와요. ifError 함수가 잘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hlookup하고 ifError 두 개밖에는 쓸 게 없죠. 네. 이거를 만약 그대로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은데 등급 오류인 경우를 출력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필기를 아직 시험을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참 문제집 아까 못 받으셨죠? 필기 문제. 예, 모의고사 문제가 길고 출판사에서 새로 하나 나와서 제가 이따 끝나고 드릴게요. 이면지에다 그냥 출력을 해봤는데 해설까지 잘 나와 있어요. 얘들이 뭐 심심풀이로 만든 문제는 아니고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세요 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 같으니까는 한번 풀어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필기시험은 다음 주 초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게끔 접수를 하세요. 다음 주 시험 보시게끔. 그리고 실기시험은 이제 그 다음 주쯤에 보시면 되겠죠. 필기 합격하고 나서요, 다음 날이면 바로 아침 10시에 발표가 나고요. 발표가 나면은 실기시험 접수를 하세요. 예, 근데 필기 합격하고 바로 그 다음날 실기 못 보거든요. 근데 필기 접수를 하려면 바로 내일 모레 건 접수가 안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게 접수가 되니까 그렇게 접수를 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은 실기시험 언제 보시는 거로 하셨어요? 아직 접수를 안 하셨어요? 여기 있는 문제 더 풀어보시고 나면 다음 주 주말쯤에 실기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하시면은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합격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합격 확인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모니터를.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발표가 우리 이제 수업이 다 끝나거나 종강을 하고 나면 그 후에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합격 확인서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센터에다 전화를 하세요. 저도 뭐 센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컴활 자격증 합격했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합격증 번호하고 그 파일을 보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은 통장 계좌 알려주시면은 이제 접수비가 2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통장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격하면 돈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